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35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역경을 떨치고 일어서라. 5 화살 붉은 방패 세계에 도전하라. 로스차일드 붉은 방패. 로스차일드 가문은 조상 대대로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지역 게토에서 고물상을 하며 붉은 방패, 독일어로 로트실트를 집 앞에 내걸었다. 이것이 영어식 발음 로스차일드의 어원이며 마이어가 훗날 이것을 성으로 사용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두뇌가 명석했던 마이어를 랍비로 키우기 위해 유대 신학교에 보냈고 탈무드를 공부하게 했다. 하지만 마이어는 12살 때 부모가 사망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고 유대인이 경영하던 오펜하임 은행에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300년의 번영을 자랑하는 로스차일드 집안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탈무드와 은행은 자뭇 유대인다운 배합이었다. 마이어는 유대 신학교에서 탈무드를 공부하여 중동과 유럽의 역사와 어학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던 중 옛날 돈에 흥미를 느껴 수집하기 시작했다. 마이어는 20살이 되자 오펜하임 은행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화폐 수집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세계 최대의 금융왕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었다. 마이어는 옛날 돈의 유래를 설명한 안내서를 만들어 고객이 될 만한 지배층 사람들에게 우송했다. 그리고 흥미가 없는 사람에게서 옛날 돈을 공짜나 다름없이 사들여서 부유한 귀족들에게 팔러 다녔다. 그러다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대왕의 아들인 명문 귀족 비렐름 공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다. 그 즈음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낱 상인에 지나지 않은 유대인 청년이 영주와 귀족을 직접 만나 거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비렐름 공은 군대를 양성하여 영국 등의 용병으로 빌려주는 장사를 하여 수많은 왕족들이 빚에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있었다. 화폐 수집상뿐만 아니라 환전상도 겸했던 마이어는 비렐름 공의 재정 담당에게 줄을 넣기 위해 애쓴 끝에 런던에서 보내오는 환어음을 현금화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 재정에까지 관여하게 되었다. 게다가 1785년 비렐름 공이 아버지 프리드리히 대왕의 뒤를 이어 비렐름 9세로 즉위하여 그의 자산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섬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혁명으로 독일에서도 면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이에 주목한 로스차일드 상회는 비렐름 9세가 영국에서 용병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단순히 현금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표를 영국에서 구입한 면제품 대금 지불로 충당했다. 또한 다시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시작했다. 유럽 최대 갑부인 비렐름 9세의 제1금고지기가 된 마이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더
가문을 위한 일로서 국경을 초월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상했다. 마이어에게는 암셀, 잘로몬, 네이선, 카를, 나중에 제임스로 개명한 야코프 등 5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 5 아들들을 엄격한 유대 교육 하에 상인으로 단련시켜 장남 암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가의 후계자로, 잘로몬은 오스트리아 빈, 네이선은 영국 런던, 카를은 이탈리아 나폴리, 야코프는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 로스차일드는 유럽 주요 도시에 포진한 5 아들들의 견고한 협력 체제 하에서 19세기 유럽 최강의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갔다. 마이어와 5 아들들의 눈부신 활약과 사투는 장대한 드라마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격동의 유럽 역사라 할 만하다. 나오는 등장인물만 나열해도 나폴레옹, 웰링턴 장군,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 합스부르크 집안, 히틀러 등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다. 로스차일드 집안의 성공 비결을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는 로스차일드 일가의 견고한 결속력을 들 수 있다. 초대 마이어가 유서로 남긴 가훈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아들만이 계승하며 딸과 사위는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로스차일드 집안의 자손은 마이어의 유언을 지키며 서로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이 마이어의 유지를 거스르는 자는 사업을 계승할 권리를 잃는다. 이리하여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은 초대 마이어가 사망한 뒤에도 한 혈통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결속을 유지했다. 2번째로 국경을 넘나드는 빠른 정보력이다. 남보다 빠른 정보는 막대한 투기 이익으로 연결된다. 당시 로스차일드 집안은 영국과 프랑스를 가로막는 도버 해협에 자가용 범선을 여러 척 대기시켰는데, 이 로스차일드 집안 전용 범선은 다른 어느 수단보다 더 빨리 달리면서 전 유럽을 누비고 다녀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했다. 마이어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편지에도 이디시어와 암호를 조합한 것을 사용했다. 300년 전부터 이미 로스차일드 집안은 정보가 돈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3번째는 뛰어난 정보 분석력이다. 로스차일드 집안이 융자를 제공할 때는 사전에 당시 유럽의 정치 정세를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엄밀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변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했다. 특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격동의 유럽에서는 정치 정세의 분석이 생존의 관건이었다. 다른 은행들이 격변하는 시대의 물결 속으로 사라져 갔지만 로스차일드 집안은 5 아들들이 서로 정보망을 치고 분석하는 로스차일드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유대 상인을 대표하는 로스차일드 집안의 역사는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의 역사와 그대로 겹치고 있지만, 어떤 박해 속에서도 로스차일드 집안은 유대교를 끝까지 지키며 유대인의 자긍심을 버리지 않았다. 박해를 받아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유대인 특유의 알 수 없는 힘이 일가의 강인한 결속을 지탱했다고 할 수 있다. 로스차일드 집안의 창시자인 마이어는
죽음을 앞둔 임종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흑해 부간에 건설되었던 강대한 유목국가인 스키타이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키타이 왕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녀들을 불러 눈앞에 묶어놓은 화살 다발을 내밀며 그 다발을 꺾어보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은 함께 묶여있던 화살을 하나하나 풀어서 하나씩 꺾어 보였다. 그런 다음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 화살다발처럼 하나로 뭉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나 결속이 무너지면 그 힘을 잃고 번영도 곧 사라질 것이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런던시에 있는 로스차일드 집안의 은행에는 일가의 결속을 나타내는 5개의 화살이 그려진 방패가 장식되어 그 일가의 번성을 나타내고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며 세상에 영향을 끼친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었다. 그 가문은 창업한 지 약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번영하고 있다. 지금의 로스차일드 집안은 로스차일드 은행을 비롯하여 다이아몬드의 드비어스, 석유의 로열 더치쉘, 홍차의 립턴 등의 재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와인, 호텔, 백화점 경영에도 진출하여 그 명성과 세력은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세월이 유수와 같으니. 벨라 카리시는 유명한 여배우로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녀는 80살이 되었을 무렵 문학, 드라마, 미술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강의 듣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여성들에 대한 오늘날 남성의 행동이라는 강의를 들었다. 강사는 오늘날에는 젊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비신사적으로 대한다고 지적했다. 옛날에는 어떤 남자도 여자를 잘 모를 경우 그녀를 포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처음 만나자마자 스스럼 없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말을 합니다. 내 말에 대한 증인은 벨라 카리시입니다. 그때 벨라 카리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나는 강사님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60년 전엔 내가 카페나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나를 칭찬했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브로드웨이에서 걸어 다녀도 나를 쳐다보는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